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춘풍추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남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대신에 자신에겐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달리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겐 서리인데 자신에겐 봄바람인 거죠. 그래서 시끌시끌합니다. 첫 번째 이슈 보시죠. 전공법 택한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입장문 발표도 나왔고요. 선관위에 문의도 했습니다. 의도는 뭘까요? 판넬 좀 볼까요? 청와대 나서고 정의당은 돌아서고 김기식의 운명은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야당, 네 야당, 4야당입니다. 사퇴해야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아침입니다. 출장비 지원한 피감 기관 및 단체의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참여연대 시민단체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실망스럽다. 실망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런 입장이죠. 선관위에 김기식의 4가지 문제,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고요. 해외 출장 사례 조사 해보니까 민주당 65, 한국당 95 이런 숫자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직접 냈습니다. 대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김기식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사임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 국회 관행이라면 해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는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 의도, 의미는 뭘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는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의도, 의미는 뭘까요? 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빈 교수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은 저는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출구 전략? 예,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위법한 사실이 없다면 예.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입장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관행에 비춰서 도덕성의 평균 이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는 사임토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김기식 원장의 이 관행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추구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사실 예. 이런 부분보다는 예. 왜 그 김기식 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가는 예. 이유를 이야기했던 거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는 예. 가감한 외부 발탁이 필요한데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김기식 원장으로 상징되는 금융개혁, 재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저항이 아니냐. 그러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고 도덕성의 평균이 야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지금 사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본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관위에서도 지금 어제 앞서 자료화면이 나왔습니다만은 선관위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은 정치 자금을 사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임기 말에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한 거 직원들에게 퇴직금 준 건데 나머지 해출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특위 안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기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문의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차원에서 이걸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 국회 예. 윤리심사자문위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굳이 왜 선관위, 물론 정치자금 문제라서 선관위를 했는데 사실 국회 쪽에다 좀 물어봐서 입장을 내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차세영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 자, 김한규 변호사. 네. 사실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있고 예.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역시 올곧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장관급 인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예. 외부 기관이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 예.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는지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처음 제가 예. 들어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 예. 내지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장관 당사자라기보다는 임명권자거든요. 임명권자. 그러면 그래서 개혁의 의지를 믿는 신뢰를 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지금 질의 아까 대변인 입을 통해서 4가지가 나왔는데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후원금 부분, 후원 기부라든가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일종의 이제 묘수로 판단돼서 지금의 어떤 논란이 되는 것을 일종의 좀 탈출하고자 하는 좀 묘수로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묘수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그냥 전공법, 그러니까 정적 책임지고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질의를 받은 선관위 혹시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심으로는 과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선관위에 적을 묻는 거는 책임 전가고요. 예. 또 상황을 좀 더 끌고 가보려고 하는 이 시간 끌기지요. 이게 아무리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예. 저 정도 장관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을 갖다 임명을 하려면 예. 고위직이 아니라 사소한 직책이라도 예, 예. 사전에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사전에 해야 될 검증을 기준도 모르고 임명을 해놓고 이제 임명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예.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데 저게 선관위에서 대답할 사안입니까? 저거는요 간단합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일종의 감사 기관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예. 국회 윤리 규정과 일반 공무원의 감사 기능, 예, 예. 감사원 예. 기준 이 두 가지로 바라보면 저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민주당의 65명, 한국당의 95명 예. 이렇게 나오거나 말거나 다 나오더라도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정권 그 무슨 의미였습니까? 관행으로 이루어진 불법이나 잘못도 이제는 전부 파서 처벌하겠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행이었다면 그것이 별 문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편의에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비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관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일반 공무원이 저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피감기관이나 예, 예. 자신들의 지도기관이나 하부기관에
이 향응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외유를 가게 됐을 때 예. 그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저렇게 서너 번을 갔다 하면 그냥 두겠어요? 다 옷 뺏기지요. 광장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다니 목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자, 이 65대 95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설명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화가 나셨나 보요 자,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2주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근데 참모들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내지 말아야 될 질의서를 갖다가 선관위에 보내지를 않나, 예, 출구를 찾지를 못하지를 않나. 예, 예.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이게 그 피감기관 도움을 가지고 여행만 간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위법이 하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지를 않나. 예, 예. 사실 좀 상황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 셀프 기부 5천만 원 해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쓴 거 세상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것보다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아니, 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민정수석이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예. 야당에서는 위법할 만한 내용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데 얘들 욕보일 게 아니라 내가 출구를 모색하자. 그래도 대통령은 이 참모들을 그래도 좀 아끼는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정도 나왔으면 예.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야, 내가 할게. 예. 니들 면상하게 하는 일 안 할게. 예. 해가지고 출구를 마련을 하고서 위법 또는 눈높이 안 맞으면 하시겠다. 아이고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서가번 전 의원, 민주당 소속, 여당 소속이신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우리 정태근 예, 예. 의원도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 예, 예. 후원금도 사용했고,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예.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가는 것에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죽하면 언론에 정치인들의 외유, 예. 아마 세계 이런 용어로 기사 나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뭐 기자들이 때만 되면 그 외유 숫자 그렇습니다. 조사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예. 꼬박꼬박 나가는 이 단골 기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것을 콕 집어서 저는 이번 인사에 김기식 원장의 인사에 잘 적용을 시켜서 야당이 잘 성공적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공평해야 예, 예.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또 탈법 행위를 해서 법을 꼭 위반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예. 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냐 하자가 예. 있냐 예, 예. 지금 청와대 검증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단지 예. 제가 봐도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셀프 뭐 기부라고 얘기하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종료되고 후원금이 남으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심지어는 자기 당에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복지기관에 기부한 사람도 또 있고 예, 예. 또 연구기관에 예, 예. 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지금 김기식 의원은 물론 본인이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은 2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맡는 정책연구소예요. 예. 정책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에 기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사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예. 만드는데 예, 예. 정책을 만드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회원들 아마도 회원들한테 회비도 거둘 예. 것이고 일종의 또 용역도 따오고 또 예, 예. 발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은 다 오히려 칭찬받아서 마땅할 일이지 예. 지금 딱 이렇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김기식 의원의 개인의 착복으로 몰고 가니까 여기에서 문제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했고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조사를 의뢰한 것은
그렇죠. 선관위가 어떤 국민들이 예. 보면은 예, 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 자금 문제는 선관위에서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또 후원금 문제도 예, 선관위에서 예.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유 간 것이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외유 간 것이 기부에 해당하는지 불법 정치자금 예. 수수에 해당하는지 또 후원금을 연구소에다 기부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선관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예.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지금 김기식 원장에게만 드려야 될 게 아니고 예. 정치인들 여야가 지금 그 15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모두에게 뭐- 예, 공평해야 된다. 그 얘기는 충분히 설명. 아까 예. 잠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임기 말에 정치 자금이 이제 많아 수공이 남아서 그 돈을 의원 모임에 기부를 했다. 정책 그게 연구를 하라고.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마도 선관위에 확인했을 겁니다. 잠깐만요. 예. 그런데 지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은 그 연구 모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소장을 의원이 끝난 뒤에 김기식 원장이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 되는 그러니까요. 그 연구소의 소장을 예. 개인의 그 연구소가 그러면 김기식이 한 소재, 김기식이 예. 나중에 퇴임하고 소장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국회에 못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그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예, 예.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알겠습니다. 연구소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기식이 갔다고 예, 예. 해서 잠깐만요. 그것을 그리 집어 잠깐만요. 셀프라고 하냐. 잠깐만요. 그게 그러면 사적 그러면 사교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예. 평소에 기부를 잠깐만요. 해야지요. 잠깐만요. 끝날 때 몰래 당에다 집어넣기로 돼 있는데. 그렇지 법에.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만요. 당에다도 넣고 복지기관에도 넣고 지금 연구소에도 저 넣고 여당 합법적인 의원이니까 틀 안에서 법적인 잠깐만요. 틀 안에서 넣을 수 있거든요. 서가만 좀 잠깐만요. 예, 예, 예.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니까 예. 제가 좀 약간 제지를 하겠는데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은 돈을 의원들한테 주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이 결국에는 그 의원 모임을 통해서 어떤 연구소로 갔고 그 연구소에 김기식 원장이 소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살고 그 본인이 넘겨준 돈을 결국엔 본인이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게 그 목적이 어디냐. 그 예. 연구소가 그때 새로 만들어져서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예. 그 연구 성과도 냈고 또 그 예, 예. 충실하게 알겠습니다. 목적의 한목적성을 가지고 아니, 근데 그전에는 그 다달이 연구 활동을 20만 원만 했다는 거거든요. 내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그럼 단지 예를 들면 잠깐만요. 아니, 정 의원님 단요. 잠깐만요. 그 돈을 두 분 잠깐만. 잠깐만. 두 분 지금 말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옮기니까 일단 정리해 주세요, 말씀을. 예, 우리가 그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예, 예. 그 연구소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냐를 가지고 예. 따져야 되는 것이지. 예, 예. 그 연구소에 합법적으로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예, 예. 합법적으로 그 연구소에 기부하는 게 합법적이다. 예. 그럼 뭐가 문제가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단지 알겠습니다. 그 연구소 사적으로 그 연구소가 운영되면은 곤란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예. 삼으면 안 된다고 일단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게 비서실장 명의로 그 선관위 예. 의뢰 있잖아요. 이건 이게 관할을 잘못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4개 항목 중에 1번에 후원금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선관위 해석이 맞아요. 그러기에 나머지 3개는 선관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의뢰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명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잘 읽어보면 초점은 뒤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70%에 육박하는 지지자들한테 이게 직접 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예. 뭔가 이게 정면 돌파 한번 해보겠다. 예, 예. 이런 게 저는 출구 전략이 아니고 예. 정면 돌파 인명 강행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이게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자체가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상인데 이게 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게 문 대통령에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예.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예. 탄생한 정권이지만 정말 이게 개혁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개혁의 주체가 객체보다 최소한 이게 도덕성은 우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정도 도덕성으로는 절대 이게 금융개혁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도 이게 결제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정태근 전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기회를 하시다가 좀 제가 제지했는데 이제 벼랑길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65, 95. 이른바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건데 이건 양쪽 여야의 누가 아마 어느 쪽이 더 좀 득실이 있을까 이것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지금 김기식 예. 감사원장 그 감독원장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뿐만 예를 들면 이분이 평소에 예. 그 연구소에다가 그렇게 많이 기부를 평소에 해왔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예. 평소에는 2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즘에 왕창 남으니까 그렇고 예. 그리고 본인이 진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즈벡 간 것도 예. 마지막에 이틀은 이미 놀라고 작정을 하고 비행기표를 끌고 갔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유럽 출장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를 다시 오잖아요. 예. 그럼 명백히 관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황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그것이 위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는 정말 문 대통령이 정말 갑갑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잘못 대응하는 게 예. 지금 전수조사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의 원칙 중에 보면은요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 잘못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행정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저 사람이 횡단보도 위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잡고 나만 잡냐? 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통령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법을 가리키는 선생 출신이잖아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 다른 사람 다 잘못하는데 왜 이 사람만 뭐라 그러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위법한 얘기가 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든지 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알아요. 그리고 조국 수석도 알아요. 예. 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 지금 여기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 김학의 변호사님 예. 행정법의 대가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해요. 왜? 김기식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수조사 했다 치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기식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예. 김기식법의 내용이 뭐냐면 미 연방의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출장을 갔다 오면 법으로 10일 내에 다 공개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유해 올리국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그것이 적정한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뭐 민주평화당에서 우리 김기식법 만들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 당신 고발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전주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거는 지금 서가번 전 의원하고 황 소장님 두 분께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수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야당 당신들도 뭐 그다지 떳떳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로남불이 예.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 정태근 의원께서 그 형평의 원칙, 공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인사의 원칙이거든요. 예. 인사의 원칙을 그렇게 갖다 대는 것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행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행정법에 예. 나와 있어도 그게 교통법 예. 위반한 것하고 인사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국회의원들이 예.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입니다. 예. 안 걸리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정확해야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는데 예. 실제로 150명 가까이 된 의원들이 그러면은 다 가서 3박 5일이든 뭐 7박 8일이든 9박 10일이든 다 가서 업무만 본 건 아니잖아요. 왜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 빅토리아 폭포 갔다 오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미 갔을 때 이과수 폭포 예. 갔다 오고 또 뭐 어디 가고 어디 관광지 갔다 와서 늘 얻어맞습니다. 김기식 그 의원도 그렇게 갔다 왔겠죠. 왜 안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뭐 간 김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직에 오르지 못할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그래 검찰에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 결과에 따라서 예. 평균 이하로 나오면은 예. 인사조치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체제에 대한민국의 이 공직자들 인사 기준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을 했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관행
그러나 이거는 지금 국회 관행으로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김기식 의원도 그 관행 따라서 해왔는데 잘했다가 네. 잘했다 잘못했다 성광만 전 아니고요. 의원님. 그걸 가지고 지금 네, 발언을 인사 좀 기준에 정리해 갖다 주세요. 들이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다. 어떤 말씀인지 이 뭐 말이죠. 충분히 다른 예. 분들도 이해했습니다. 자, 황 소장님. 자, 이걸 가지고요. 짧게 부탁합니다. 깐깐한 개혁 원칙주의자에 대한 수구 세력의 저항이라고 보면 국민의 눈높이하고 네. 아주 차이가 있다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은 결과를 나중에 조사를 보고받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 봐요. 예. 잘못하면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되 예. 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65명, 95명 다 집에 가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저는 한국당에 만약 제가 홍준표 예, 예. 대표라면 좋다. 이거 특위 만들어서 예. 국회에서 조사해서 예. 피감기관에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갔다 하면 국회의원도 다 옷 벗자. 예. 그러면서 그건 그렇고 이 김기식만큼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가야 된다. 왜? 알겠습니다. 이 정권은 특수활동비나 예. 이 직권 남용, 강요 같이 옛날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문제에서조차도 다 처벌로 전직 대통령조차도 처벌하는 정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려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그거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한테 30초 발언 들 때가 어떤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전수조사하기 전에 저는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국회 차원에서 이런 외유의 그 출장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규정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의 아까 이제 대변인 입을 통해서 4가지가 나왔는데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그 후원금 부분, 뭐 후원 기부라든가 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일종의 이제 묘수로 판단돼서 지금의 어떤 논란이 되는 것을 일종의 좀 탈출하고자 하는 좀 묘수로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묘수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그냥 전공법, 그러니까 정적 책임지고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질의를 받은 선관위 혹시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심으로는 과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선관위에 저걸 묻는 거는 책임 전가고요. 예. 또 상황을 좀 더 끌고 가보려고 하는 이 시간 끌기지요. 이게 아무리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예. 저 정도 장관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을 갖다 임명을 하려 하면 예. 뭐 고위직이 아니라 사소한 직책이라도 예, 예. 사전에 검증을 하는 거죠. 그 사전에 해야 될 검증을 기준도 모르고 임명을 해놓고 이제 임명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예.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데 저게 선관위에서 대답할 사안입니까? 저거는요 간단합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일종의 감사기관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예. 국회 윤리 기준 규정과 일반 공무원의 감사 기능, 예, 예. 감사원 예. 기준 이 두 가지로 바라보면 저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민주당에 65명, 한국당에 95명 예. 이렇게 나오거나 말거나 뭐 다 나오더라도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정권 그 무슨 의미였습니까? 관행으로 이루어진 불법이나 잘못도 이제는 전부 파서 처벌하겠다는 예, 예.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행이었다면 그것이 별 문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편의에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비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관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일반 공무원이 저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피감기관이나 예, 예. 자신들의 지도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이 향응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외유를 가게 됐을 때 예. 그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저렇게 서너 번을 갔다 하면 그냥 두겠어요? 다 옷 뺏기지요. 황장수 소장님이 말씀을 하자니 목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자, 이 65대, 95 숫자를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춘풍추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남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대신에 자신에겐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달리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겐 서리인데 자신에겐 봄바람인 거죠. 그래서 시끌시끌합니다. 첫 번째 이슈 보시죠. 전공법 택한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입장문 발표도 나왔고요. 선관위에 문의도 했습니다. 의도는 뭘까요? 판넬 좀 볼까요? 청와대 나서고 정의당은 돌아서고 김기식의 운명은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야당, 네 야당, 4야당입니다. 사퇴해야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기식 금감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아침입니다. 출장비 지원한 피감 기관 및 단체의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참여연대 시민단체입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실망스럽다. 실망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런 입장이죠. 선관위의 김기식의 4가지 문제,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고요. 해외 출장 사례 조사 해보니까 민주당 65, 한국당 95 이런 숫자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직접 냈습니다. 대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김기식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 있으면 사임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 국회 관행이라면 해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는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그 의도, 의미는 뭘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설명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화가 나셨나 봅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2주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근데 참모들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내지 말아야 될 질의서를 갖다가 선관위에다 보내지를 않나, 예, 출구를 찾지를 못하지를 않나. 예, 예.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이게 그 피감기관 돈을 가지고 여행만 간 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위법이 하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지를 않나. 예, 예. 사실 좀 상황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 셀프 기부 5천만 원 해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쓴 거 세상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것보다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아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민정수석이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예. 야당에서는 위법할 만한 내용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데 얘들 욕보일 게 아니라 내가 출구를 모색하자. 그래도 대통령은 이 참모들을 그래도 좀 아끼는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정도 나왔으면 예.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야, 내가 할게. 예. 니들 면상하게 하는 일 안 할게. 예. 해가지고 출구를 마련을 하고서 위법 또는 눈높이 안 맞으면 하시겠다. 아이고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서가번 전 의원 민주당 소속, 여당 소속이신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아,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우리 정태근 예, 예. 의원도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 예, 예. 후원금도 사용했고,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예.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가는 것에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죽하면 언론에 정치인들의 외유, 예. 아마 세계 이런 용어로 기사 나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사실 뭐 생각합니다만은. 기자들이 때만 되면 그 외유 숫자 그렇습니다. 조사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예. 꼬박꼬박 나가는 이 단골 기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것을 콕 집어서 저는 이번 인사에 김기식 원장의 인사에 잘 적용을.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사실 예. 이런 부분보다는 예. 왜 그 김기식 원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가는 예. 이유를 이야기했던 거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는 예. 가감한 외국 발탁이 필요한데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김기식 원장으로 상징되는 금융개혁, 재벌개혁에 대한 예.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저항이 아니냐. 뭐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결국은 뭐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고 도덕성이 평균이 야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이 지금 그 사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본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선관위에서도 지금 어제 그 앞서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뭐 선관위가 그 소관 사항이라는 것은 정치 자금을 사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 임기 말에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한 거 퇴직 저 직원들에게 그 퇴직금 준 건데 나머지 해외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심사 윤리특위 안에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거기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문의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그 윤리적 차원에서 이걸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 국회 예. 윤리심사자문위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굳이 왜 선관위, 물론 뭐 정치자금 문제라서 선관위를 했는데 사실 국회 쪽에다 좀 물어봐서 입장을 내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차세혁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 자, 김한규 변호사. 네. 사실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권한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있고 예.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역시 올곧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장관급 인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예. 외부 기관이 뭐 선관위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는지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처음 제가 예. 들어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도덕성 예. 내지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장관 당사자라기보다는 임명권자거든요. 임명권자. 그러면 그래서 뭐 개혁의 의지를 믿는 신뢰를 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선관위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어제 영상이죠. 그리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는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의도, 의미는 뭘까요? 자,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조빈 교수 어떻게 쓰셨어요?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은 저는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출구 전략? 예,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위법한 사실이 없다면 예.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입장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관행에 비춰서 도덕성의 평균 이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는 사임토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김기식 원장의 이 관행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